대한강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대한강통신 20%대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1.54%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걱정을 하시는 주주님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걱정을 좀 덜어드리면서 남은 주말 마무리 편안하게 잘 하시라고 이렇게 일요일 날 주말에 영상을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금요일 날 이 윗골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 스페이스X로 기관과 외인 그리고 개인들 자금까지 자기 시장의 수급들이 스페이스X로 옮겨가면서 이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것뿐이에요. 뭐 AI 섹터에 어떤 악재가 생겼었나요? 아닙니다. 대한강통신에 어떤 악재가 있었나요? 이것도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의 수급에 대한 이동, 이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눌림 현상이 나온 것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기존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날이에요. 동시 만기인 날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생 시장에서 선물 시장을 보시면 이 선물은요,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건데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갔죠. 즉, 이제부터 이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보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옵션 시장을 보시면 옵션은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건데 콜옵션 요거는 롱베팅입니다. 지수가 올라간 데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고 풋옵션은 정반대죠. 또 포지션이에요. 지수가 내려간 데에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이 옵션만 보시면 외국인들은 콜옵션은 매도를 했고 풋옵션은 매수를 했어요. 자, 이것만 보면 외국인들은 지수 하방에다 베팅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페이스 X로의 자금 이동으로 지수 하방에다 베팅을 해서 주가를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결국은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 이후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고 또 이 유동성 자금은 다시 AI 관련 섹터로 돌아올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이 윗꼬리에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음 주 대한강통신의 주가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대한강통신을 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강통신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저희 주식타짜 훈련소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어요. 요 댓글에다가는요.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드릴 거예요. 댓글에다가는 요 기회라는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정말 초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있었는데 목표액의 4배, 무려 380조 원이 몰릴 만큼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 날 20%의 장대 양봉이 터진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던 이유는 자, 이 스페이스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됐다는 거죠. 즉 수급의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눌림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신규 상장주, 이 IPO 종목들의 특징을 명확히 아신다면 이번 이 윗꼬리는 걱정해야 될 게 아니구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 IPO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챕이라는 종목, 요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4월 29일자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인데 상장 당일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죠. 그쵸?
코스모 로보틱스. 요 종목은 5월 11일자로 신규 상장이 됐는데 이 코스모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상장 당일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나와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키나락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장 당일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나오죠. 자, 여기서 공통점은 이겁니다. 상장 당일날부터 기관과 외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투자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부터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공모주부터 갖고 있는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X를 몰렸던 이 380조 이상의 이 초거대 자금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기관과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많은 유동성 자금이 순식간에 다시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일어날까요? 당연히 시장의 주도 섹터인 이 AI 관련 섹터로 이동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장대 한방이 터진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눌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점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뭐 하셔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은요, 반드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손실률을 더 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시점을 더 앞당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종전 MOU 14일 날 서명을 할 예정이고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겠다. 자, 이런 초대형 속보가 올라왔는데 요거 14일은 현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일 거예요. 15일 월요일 날 장이 열리기 전 새벽을 얘기합니다. 그럼 새벽 시간에 종전 서명이 마무리가 됐다. 이 속보가 올라오는 순간 월요일장 어떻게 될까요? 불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됐을 때 에너지끼리 막히는 거잖아요. 원유, 가스. 자, 이러한 수송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유나 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CPI, PPI. 자, 이런 생활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라는 결과가 나왔죠. 다만 근원 CPI, 근원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앞으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유가 가스값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 달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큰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미국과 이란의 서명이 완료가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원유값 내려가겠죠. 가스값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쏙 사라지겠죠. 오히려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 이거는 제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 엄청나게 큰 악재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개방이 된다. 그러면 월요일장 말 그대로 미친 불장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14일 날,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날 정말로 서명을 해야지만은 월요일 날에 불장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말이 다 틀립니다. 트럼프는 14일 날, 특히나 이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80살 생일이에요, 생일. 이날에 무조건 서명을 한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최종 확정이 아니다. 계속 반대되는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 연기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 서명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FOMC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주고 있죠. 근데 이 협상이 연기가 된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WTI유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급등을 하면은 당연히 가계 부담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는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인플레이션 우려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협상에 대해서 서명을 완료를 해야만 그나마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11월 달 이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정치적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번에 혹여라도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합의가 다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이렇게 달린 윗골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일시적인 단기적인 눌림 현상이 온 거고, 오히려 우리는 이 눌림 현상을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오늘 밤 새벽에 자, 이 합의 서명에 대해 연기가 됐다. 자, 이러한 악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장 지수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인 지수 눌림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저점에서 기회로 반드시 비중을 더 늘려 가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대한강통신을 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지, 대한강통신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별표 1000개짜리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방향성을 알고 가셔야만 이러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조정 구간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요 기사를 보시면 기존 구리는 너무 느리다. 엔비디아, 광섬유 체제에 속도를 낸다. 이런 기사가 5월 달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방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 광섬 체제로 이미 포문을 열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빛의 인프라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존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 광섬유, 광섬유는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AI 데이터 병목의 핵에서도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제스랑이 코닝이라는 기업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캐파를 늘려달라. 공장을 증설해서 지금에 생산되는 이 광섬유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광섬유를 만들어 달라. 자, 이 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병목 현상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저렇게 엔비디아가 포문을 열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광섬 체제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메모리 다음은 광케이블 레이저다. AI 폭발에 빛의 공급망, 사상 초유의 셧다운 유입까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이 정강화, 이 광통신 인프라를 싹쓸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 한계 초과에 단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을 비슷하다고요? 메모리랑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GPU가 필요하죠. 요즘에 GPU 플러스 CPU까지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CPU의 역할도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GPU, 고성능 메모리 칩, 그리고 이 고성능 CPU를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 들어가요.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리고 또 이 HBM 만들기 위해서는 D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2028년도가 돼야만 신공장 건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약간 숨통이 트이는 거고, 이미 2027년도까지 물량이 꽉 찼어요. 주문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거죠. 이렇게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 뭐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될 거고,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 또한 같이 증가된다.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D램, HBM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왔는데 이 신고가 랠리가 나온 이유 자체가 매출을 기반으로 한 신고가 랠리예요. 매출이 역대급의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찍히니까 이 실적을 기반한 신고가 랠리가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메모리에서 뭘로 넘어간다고요? 광케이블, 레이저로 이런 현상이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이미 단가가 폭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대한광통신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발 광케이블 1차 물량 수주까지 마쳤는데 이게 2월 달입니다. 단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국 글로벌 AI XR 플랫폼 기업, 여기가 어디예요? 메타입니다, 메타. 정확한 기업명은 안 나왔지만 AI하고 XR까지 같이 동시하는 기업이 메타가 유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다신 광케이블 1차 물량 공급 계획을 체계를 했어요, 이미. 여기서 다심이 나오죠. 이 다심이 HBM으로 보시면 돼요. 반도체로 따지면. 그리고 일반 광케이블을 그냥 D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는 일반 메모리예요. 고부가 가치의 광케이블을 수주를 따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2월 달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기 전이고, 이제 5월 달부터 단가가 폭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포문을 열면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1차 물량 사절을 따냈던 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이번 1차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빨리 해야 돼요, 얘네는요. 단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추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전체 공급 규모는 더욱더 확대가 될 전망이고,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 진입을 한 거고요. 기술력과 푼딩 경쟁력을 이미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의 광케이블 기업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 내 생산 및 공급 기반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한강통시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시장 내 수주 확대에 유리한 경쟁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는 거죠. 이미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거고, 이미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완료를 한 거예요. 특히나 이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비드 프로젝트. 이거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비드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전역에, 미국 땅덩어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 위에가 캐나다고. 이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이 비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 자격이 있어요.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참여 자격이 생기는데, 이미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 시설,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참가 자격까지 이미 확보를 한 거죠. 그럼 이 60조 원 규모의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일부 물량만 수주를 따른다 하더라도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 광케이블, 광섬유, 이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에요. 디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램도 물량 나눈 순간 완판됩니다, 그냥. 디램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는 물량 공급이 지속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길면은 2028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이 뭐라고요? 이 광통신 인프라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근데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강통신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대한강통신은 광섬유랑 광케이블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일가세대를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료도 생산하고 완제품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성능의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0달러짜리고요. 하나는 15달러짜리예요. 또 특히나 또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네요. 그럼 어떤 거 사실 거예요? 당연히 10달러짜리. 더 살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평균적으로 20달러까지 올라갔다 가정을 해볼게요. 원가는 10달러밖에 안 돼요. 여기는 15달러잖아요. 남는 게 어디가 더 많아요? 대한강투시에 남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기사를 보시면요. 이거 대만에서 올라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자, 제목을 보시면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다음 주요 AI 스토리라인이 될까요? PCB 키는 광통신, CPU, 고급 CPG에 대해 낙관적으로 13개의 수익주를 발표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원희 디플로이먼트 프로그램과 단독 인터뷰에서 샤오 원팅은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점점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산,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전송. 계산 같은 경우에는 GPU랑 CPU가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D램, HBM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이거는 광통신입니다. 이 세 개 분야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는 AI가 사고할 수 있는지, 메모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하며, 데이터 전송은 전체 시스템이 정보를 원활하게 올바른 위치에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데이터 전송 내 신호 전송이 주로 구리선에 의존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지만 데이터 용량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통적인 구리선 전송은 전송 거리의 단축, 심각한 신호 저하, 체열 대역폭 증가 시 높은 전력 소비 문제를 겪기 때문에 구리병 문제를 초래하다고 합니다. 반면 광전송은요, 광통신이죠.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신호 저하 위험도 적어요.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내부와 이 렉과 모두 점점 더 빛에, 즉 광통신에 의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두뇌 역할을 하는 CPU와 GPU, 그리고 계산을 하는 D램과 HBM, 그리고 이걸 전송해주는 광통신. 자, 이 세 가지가 AI 산업의 사실상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요 섹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반도체는요, 1년 전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방통신은요, 올해 초부터 올라왔어요. 실제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이 시점이 3월 달부터입니다. 3월 달. 이제 몇 달밖에 안 올랐어요? 1, 2, 3. 그리고 지금
6월 달은 조정 구간인데 아직 3개월밖에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초입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가 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댓글에는요, 이 저점 구간을 놓치지 말자.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금요일날 이 윗꼬리는 단순히 뭐라고요? 수급의 이동으로 인한 단기적인 눌림이다. 그럼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점 자리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란의 이 종전 MOU 서명. 자,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월요일장은 일단 불장 흐름이 나올 거예요.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서명이 연기가 된다. 자, 그러면은 단기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이때가 뭐예요? 어점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같은 대한강통신의 주가를 들고 있어도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 윗꼬리에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반드시 대응을 하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 영상에서 꾸준하게 달아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모두가 큰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옆에서 계속해서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께서 뭐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특히나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언제나 그랬듯 대한강통신의 영상을 매일매일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안 눌러놓고 계시면요.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스마트폰에서는 제 영상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구독 버튼을 눌러놓고 계시면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자동으로 알람이 뜨겠죠.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도 우리 주주님께서 대한강통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3월 4일자 요 3월 4일자에 매수가가 3,770원 이하에서 최초로 신규 메타점을 잡아주었는데 자 이때 주가가 3,765원이었어요. 시간이 14시 24분이죠. 여기는 2시 25분. 잠깐 지우고 볼게요. 요 3월 4일 날에 3,770원 이하 금액에서 최초로 신규 편입을 도와드렸고요. 최근 고점이 언제였죠? 최근 고점이 5월 12일이 고점이었어요. 요 위로 쭉 올려볼게요. 4월 달, 5월 달, 5월 12일. 보시면 여기 있네요. 화요일 날. 자, 요 화요일 날 보시면은 자, 요것도 분목 차트인데 이때 당시 주가는 28,550원. 시간은 13시 48분이었어요. 1시 48분. 대한강통신 매도가는 28,5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들였어요. 이날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들인 이유가 자 이날 27,950원 위에서 종가 마감 시 다음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날이었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후에 남은 비중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날 고점이 얼마였어요? 31,500원이었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머리 꼭대기 부근 이런 머리 꼭대기 부근에서 안전하게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구독자 대인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모두가 수익을 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한 이렇게 대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구독자 대행방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대한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에 같이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요러한 매수매수 타점들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안 또는 대안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투자 훈련소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안 또는 대안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서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 열어 드렸죠. 요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 이 저점 매수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아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자,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도 계실까 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제 직통 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찻길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요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면서 제 번호까지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요 하단에 문이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대한.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만 매수매도 타점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안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모드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 또는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안 또는 대안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날짜가 4월 27일이죠. 시간대 보시면은 제가 새벽 시간에 새벽 3시 23분에 촬영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이날도 제가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이유가 금요일 날 이 전고점 매물대 요제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월요일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주주님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월요일장 대응을 위해서 새벽 시간에 제가 영상을 좀 일찍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이날 영상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는지 내용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한 요쯤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요 14,500원 자리가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에요. 저항이 났던 자리를 대량의 거래량으로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강력히 뚫었던 자리. 돈을 써서 저항을 뚫어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서를 하면서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주가가 밀린다더라도 지지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특히 또 이 구간에서 대체 물량이 지속적으로 상환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 자리가 저점 구간이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러한 지지 구간을 이 공매도를 이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면요. 우리가 믿고 있던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공포 구간으로 돌입되면서 우리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다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안 주고 주가를 바로 끌어올려버리게 됐을 때 이때부터는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언제 주가가 다시 빠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감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와줄 때 이때 물량을 털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 공매도 세력들은 또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매도를 선동을 한다. 이거 자체가 주가를 다시 한번 가게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이렇게 투매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날 영상에서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저항 구간이잖아요.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대량의 거래량으로 강력히 돌파했던 자리.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밀린다더라도 지지력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특히나 이 자리에서 대차 물량이 상환이 되죠. 이 대차라는 게 공매도를 측에서 주식을 빌리는 거를 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공매도는 고점에서 치죠. 그리고 저점에서 주가 밀리면 싸게 사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차 물량을 빌린 물량을 상환하는 이 자리는 저점이라는 거죠. 저점 시그널로 나왔던 이 자리를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때부터 공포권으로 돌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이유 자체가 주가를 다시 가게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겁먹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자, 요때가 4월 24일 날인데 좀만 더 내려볼게요. 4월 24일 여기는 금요일 날. 요 4월 24일 날에 이것도 분목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 주가가 13,570원. 시간이 11시 24분이었죠. 자, 이때도 매수가는 현재가 13,57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투자 경고 판단일에 공매도로 의도적인 조정을 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으로 판단이 되며 다음 주 투자 경고 해지 후 본격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요?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4월 24일 날 이 다음 날부터 바로 24%의 장대 안봉이 터지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이 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무려 136%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대한강정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독자 대행방에서도 요런 눌목 구간의 매수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구독자 대행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주님들하고 또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한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만 매수매도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도 주말에 일요일 날 이렇게 대한 강동신 영상을 좀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요 댓글에다가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장중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